네, 이번 주 저희들 살짝 개편을 맞이함에 따라서요. 네, 뉴스 로우킥은 가고요. 뉴스 원정대로 돌변했습니다. 뉴스 원정대 두 번째 시간, 오늘 두 분 나와주셨어요.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이름 마음에 드십니까? 네. 저는 홈이 더 좋아서 다음 개편 때는 뉴스 홈으로 뉴스 홈으로. 홈 승률이 더 좋지 않나요? 아, 보통? 그렇군요. 네. 원정에 강해져야 강팀이긴 한데 네,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뉴스 원정대 첫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죠.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열렸는데 시작부터 예상대로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잠시 준비한 싱크 들어보시죠.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서 미리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장관께서는 사전에 그분들이 땅 사재기 한 걸 아셨습니까?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시기 전에 조사를 해봤습니까? 아니 해본 적 없습니다. 그 본인들한테 조사도 안 하고 사전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 어떻게 그게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네, 제가 네?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 무려 58억씩이나 빚을 내가지고 맹지 농지 사고 설명이 됩니까, 장관은? 그러니까 국민들 당장 사퇴하라 이겁니다. 이번에 철저히 수사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들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변창흠 장관을 호통치듯이 나무라는 그런 싱크를 들어보셨습니다. 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해서 심 의원이 이렇게 화가 나셨던 거죠? 변 장관이 이제 오늘은 아니고요. 전 언론에 보도되기를 이제 네. 투기 때문에 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네.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부적절하죠. 왜냐면 아직 이제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았고 뭐 여러 이런 상태에서 장관이 뭔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직원들을 이제 두둔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이게 이제 지금 이 사건의 본질 그리고 국민들이 공분 뭐 이런 것들에 한참 못 미치는 인식을 장관이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거였고 오늘 이제 심상정 의원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타를 했습니다. 변창흠 장관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는 요 관련된 투기 의혹에 연루된 직원들이 요 관련 부서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는 아니지 않겠냐는 정도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네. 변 장관이 계속 사실은 뭐 구의역 문제도 그렇고 몇 가지 실언들이 계속 이제 좀 문제가 됐어요. 네. 보통 그렇게 되면 그게 보통 실언일까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네. 뭐 나쁘게 진심 얘기하면 아닐까요? 네. 연구자나 강단에서 학문의 자유를 누리시던 분들이 공직에 오면 이 메시지 감각이나 정무 감각이 매우 급격히 떨어지죠. 떨어지는 경우가 네. 좀 있는데 네. 좀 많이 좀 단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보통 같으면 이게 좀 사퇴해야 맞는데 이 지금 진상규명이나 여러 가지 그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 중에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지금 즉각 사퇴하는 거는 조금 문제 해결에 적합한 방식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그 뭐 사퇴 요구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만한 얘기긴 야당에서는 하지만 지금 뭐 국민의힘도 그렇게 사퇴하고 하고 있죠. 그건 뭐 충분히 할 만한 거지만 실제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사퇴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냐. 저는 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이제 진성준 의원 전화로 네.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당장 사퇴하는 건 오히려 지금 수장을 갈 수는 없다. 오히려 조사가 끝나고 그 이후에 책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국토에서 주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게 뭐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데 네. 엄청나게 뭐 막 극명한 미칠 시각차를 네. 보여줬는데요. 사실 오늘 뭐 민주당 그 조홍천 간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사태가 초입인데 국회 상임위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얘기가 뭐냐면 오늘 아까 이제 싱크도 들으셨지만 사실 이제 국민들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대변해서 혼내주려고 열린 상임위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야당은 그 기회를 10분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끌고 가려고 했고 어쩔 수 없이 여당은 그거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국회에게 주어진 역할을 해야지 여기서 이제 뭐
망신주기는 아니지 않냐라는 이제 네.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무긴수계 변창흠은 사퇴하라 뭐 이런 이제 팻말 그리고 반사회적 범죄 행위 민주당도 조사하라 이런 팻말을 노트북에 붙이고 등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조사하라. 네, 그러니까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이 문제가 어떻게 이제 야당에 의해서 공세가 펼쳐질지를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 부분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문구를 철거해달라 이렇게 맞섰고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 이제 입씨름이 이루어졌는데 그 자체가 지금 이 문제가 뭐 한두 번의 상임위 혹은 뭐 한두 번의 회의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계속되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의 어떤 그 변곡점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거를 오늘 상임위에서 좀 여야 모두가 좀 보여줬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뭐 부동산 투기 묵인 수괴 변창흠은 사퇴하라. 이거는 좀 너무 수괴라 그런 너무 표현이 과한 나왔습니까? 표현인 것 같은데 반사회적 범죄기 민주당도 조사하라는 그것도 조금 과도하긴 한데 그 시의원인가요? 한 네. 분이 네. 이제 여기 지금 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네. 이제 그분이 바로 탈당을 해가지고 아, 지금 무소속 신분이니까 아마 이제 기초 의회에서의 징계나 조사가 하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게 돼버린 셈이어가지고 네네. 조금 안 맞긴 한데 이제 아마 그거를 근거로 이제 그런 구호 같은 팻말 같은 걸 좀 가지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뭐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네. 공식적으로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또 관련해서 발언이 좀 있었죠. 예, 뭐 발본색원하라 이런 발언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 네네. 지금 이제 일부 언론과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철회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쯤 뭐 되면 뭐 이런 얘기들도 백지화 나오고,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오늘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를 하고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는 흔들려서 안 된다. 일단 그러니까 지금 광명 시흥을 그대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뭐 이사 부동산 대책도 이제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공급 대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 이런 네.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이제 지루한 수사를 거쳐서 이들의 혐의를 어느 정도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일이 갖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 뭐 이런 거에 걸맞는 법적 처벌이 가능할 거냐 이 네. 부분에서는 회의적인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최대한 타격을 주는 방법이 아예 지정 철회를 해서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게 가장 이들을 일벌백계 하는 방식이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 선을 일단 그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큰 거니까 그렇게 그렇죠. 결정하기가 쉽지가 네. 않은 거죠. 부작용들이 또 어마어마할 수 있으니까. 네, 대신에 뭐 청와대 직원들도 전수조사 대상에 네, 좀 네. 포함시켜라. 그래 뭐 박근혜 정부 때 일까지 뭐 샅샅이 전수조사해라.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비록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아니지만 확실히 정권 말이 되면 뭔가 공직 기강이 희해진다는 네, 속설은 참 이번에도 어김없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LH를 놓고 구조적인 병폐가 좀 많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올해 묵은 그쵸. 예, 그런 지적들이 사안이죠. 있어서 네. 적폐 청산 뭐 이런 구호들이 어느새 낡은 것이 돼버렸는데 사실 전혀 낡지 않았다는 걸 오히려 좀 되새김질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관련해서 참여연대인가요? 한 변호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좀 맑아졌다고 자만하고 믿고 있었는데 아니었더라. 맑아지지 않았다. 아,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가장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정세균 총리입니다. 관련해서 잠시 들어보시죠. 지난주부터 공공기관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습니다. 아울러 토지 거래 제한과 부당이익 환수 등 엄격한 재발 방지 장치도 마련해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뭐 비리 행위자는 패가 망신이다 이런 네. 단어까지 동원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설치가 됐고요. LH 전 직원이 2천만 원 이상 자금을 이제 서로 주고 받았을 때는 이 흐름에 대해서 전체를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개발 예정지에 대한 이제 토지 전수조사로 많이들 오해를 하시던데 그게 네.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자금을 쫓는 거고요. 그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자금 용처 차명 거래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까지 끝까지 응징하겠다 이런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요. 아까 뭐 패가망신이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이게 이제 LH 직원의 공짜 투기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이게 이제 정세균 총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리 행위자는 패가망신을 시키겠다. 이게 이제 정세균 총리가 비교적 점잖게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굉장히 이제 세게 네. 워딩을 했습니다. LH는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주식 투자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정보 누수되는 게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 관련한 업무는 아예 이제 차명 의혹도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다 이제 주식을 못하게 소유를 돼 안 있잖아요.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LH 직원이 뭐 앱에다가 뭐 부동산 못 사란 말이야 이런 건데 이 업무가 이렇게 사면 안 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없어요. 그 지금 글들 보면은 이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쵸. 굉장히 오래됐던 일인 것 같고. 뭐 어떻게 보면 뭐 한 번 이게 이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나 사회적 연대감이 사라졌다고 해야 될지 공무원의 윤리의식 같은 게 없는 거죠. 아니면 사실 아예. 애초에 없었는데 네. 이제 언론에 의해 드러난 건지 요거는 저 또 물음표가 있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상당히 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지금 경찰이 오늘 이제 오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야당에서는 문제 삼고 있는 게 왜 검찰을 소위 배제시켰느냐, 왜 검찰이 참여하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에서는 일단 1차적인 그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1차적인 수사권을 가진 게 아니라 이제 경찰에서 1차적 수사권을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액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 네. 이제 관련된 그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검찰이 포함이 안 됐는데 다만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 보면 어쨌든 검찰을 통해서 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네. 지금 이제 어제 오늘인가요? 영장 청구된 것도 이제 그렇게 경로를 거쳤을 텐데 조금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특별합동수사본부에 검찰도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네. 거학 척결을 위해서 거학은 아니고 하여튼 네. 뭔가 그런 이제 비판이 있죠. 근데 좀 그거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초반에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민변 참여연대에서 처음에 이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네. 왜 수사기관에 바로 고발 안 하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냐. 네. 저도 다 아는 분들이어가지고 정말 네네. 궁금해서 이게 혹시 무슨 정무적인 네. 뭐 내색이 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10명 건을 제보를 받아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 10명 뿐인지 네. 10명 뿐이면 그냥 수사기관에 갔다가 이제 고발을 했을 주면 텐데 되는데. 예. 안 그럼 또 10명 하면 또 뭐 이상한 별건 수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감사원에 아예 이제 보내서 맡기는 게. 맡겨서 네. 전면 수사를 한 다음에 이제 검찰이 가는 게 10명에 대해서는 또 다른 단체인가 별도로 고발해서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착수를 한 것이고 네. 지금 필요한 건 그 밝혀진 10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강제 수사가 필요할 것이고 나머지 직원들 혹은 다른 지구에 뭐 창릉 지구 여러 가지 지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밝혀져야겠죠. 근데 좀 약간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형식 논리로 보면 수사랑 기소를 분리한 이후에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첫 번째로 맡게 되는 중대한 수사가 됐는데 그래서 네.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현재 단계에서 검찰을 참여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논리인데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필요한데 그리고 지금 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지금 합동수사본부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근데 굳이 검찰을 배제할 이유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가 이걸 이제 감사 청구한 것과는 별개로 네. 정부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린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5급 이상의 공무상 비밀 누설이 포함이 돼 있을 경우에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6대 중대범죄로 규정을 할 경우에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천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 단계 정부의 인식은 5급 이상의 공무상 비밀 누설은 없었고 그다음에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냐 네네네. 이렇게 이제 이해될 소지가 이 있거든요.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지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인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렸는데 굳이 굳이 이제 검찰을. 검찰만 앉는 거는 네. 씁쓸한 뒷맛을 좀 남기는 게 사실입니다. 첫 번째 워낙 빅 이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어떤 첫 사건으로 좀 만들려는 어떤 상징을 가져가려는 네.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 9일이죠. 네, 딱 1년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대선이. 벌써. 벌써. 네. 진짜 벌써 이런 느낌도 네. 드네요. 촛불 들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4년이 훌쩍 지났네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을 주목해야 될까요? 네, 좀 추려주세요. 어떤 분들? 다 아시는데 뭐. 네. 네. 윤석열 총장이 등장하고 뭐 30%를 넘기기도 하고 20% 후반을 기록하기도 하면서 최근 여론조사가. 사실 뭐 네. 급격하게 이제 양강 체제로 개편이 되는 모양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이제 이번 정부에 좀 불만이 있는 유권자들의 지지가 급격하게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범위를 헐쩍 뛰어넘게 네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결국에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냐면 여권과 야권 내 2등 주자에 대한 관심을 죽이는 효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네. 양쪽에 다 1위 후보가 있기 때문에 양강 체제가 하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더 좀 많이 빠져 보이는 그리고 네. 관심도 좀 줄어드는 뭐 이런 상황으로 요 며칠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보도를 보면 뭐 이 시기에 항상 나오는 거긴 하지만 과거 대선 1년 전 그때 그 빛나던 후보들이 과연 청와대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관련해서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과거 사례는 좀 어땠습니까? 설명을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 거슬러 올라가면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16대 대선 때도 보면 그때 이제 그때는 드라마였죠. 아, 정말. 완전히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바닥권이었죠. 원래 1년 전에는. 정말 군소 후보였다가. 그러다가 봄에 올라왔다가 가을에 다시 바닥을 쳤다가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이회창 총재께서 네. 재수 끝에 되실 줄 알았는데 이제 안 됐던 거고 네. 예외는 이제 17대 대선 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정도였던 것 같고 18대 대선 때도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그때 박근혜 후보랑 이제 뭐 거의 비등비등한 오차 범위 여론조사. 안에서 네. 예, 굉장히 이제 돌풍을 또 안철수 현상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좀 일으켰었고 지난 대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태블릿 PC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까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또 1위를 달리고 있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만 볼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거 하니까 계속 그 뻔한 정치 시사 패널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한국 네. 정치가 역동적이고 뭐 네. 고 하일성 위원이 얘기했듯이 야구 몰라요 했듯이 정치 모른다. 이낙연 대표가 올 초에 그렇게 급전 직하할 줄 사실 작년 11월에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네, 네. 그렇긴 한데 폭발력 있는 사람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가라앉았고 약간 뭐랄까 둥글둥글하신 분들이 지금 갑자기 폭발력을 보여서 올라오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젊든 아니면 외곽에 있던 이런 분이 한 번 더 올라올 기회는 분명히 열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그동안 계속 5% 박스권을 못 벗어난 분들은 그 해당 사항이 없지 않을까라는 잔인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난 1년 과거의 1년 전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은 뭐냐면 대선이라는 건 결국엔 세력 대 세력이 총 결집을 해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없이는 불가능한 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김준호 변호사가 얘기한 후보들은 다 이제 어떤 제도정당과의 기반 연결고리가 약했던 후보들이고 어쨌든 1년 전에 지지를 갖고 대선을 가려면 네. 제도정당과의 기반, 제도정당에서의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1년이 남긴 상황에서 네. 이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원정대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김준호 변호사,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